이번에는 핸드 폴리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 그립에 그 폴리싱 패드를 부착한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도장 상태는 그렇게 깊은 흠집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아주 얕은 수준의 스월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마력에 강한 헤비컷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디엄 컷, 맨제르나 기준으로 하면은 파워 피니시 이런 것들을 미디엄 컷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맨제르나 파워 피니시를 가지고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약재는 이런 상태에서 쓰셔도 되고요. 이걸 좀 더 넓게 안 말려지는 곳이 없도록 골고루 바른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작업하실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면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꼼꼼하게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작업하실 때 이렇게 타월 하나 사이즈 크기 이걸로 치면 한 이 정도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집중력 있게 작업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하실 때는 전체적인 면적으로 이렇게 한번 약재를 퍼뜨려 주시고요. 이제 회전을 하시는데 세게 눌러서 하는 그런 작용보다는 적당한 힘을 주되 반복적으로 골고루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 반경은 이렇게 회전 반경이 넓으면 작업이 빨리 되는 것 같은 어떤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건 전혀 집중력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아무리 해도 생각보다는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반경은, 회전 반경은 이 폴리싱 패드보다 한 2-3cm 좀 더 주변으로 넓게 퍼지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반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전 반경을 기준하에서 이제 이동해 가겠죠. 이동해 갈 때도 너무 빨리 이렇게 이동해 가면 역시 집중력 있는 작업이 되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양손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양손 쓰는 것이 어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작업을 이렇게 끝까지 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 이럴 때는 가급적 이렇게 중첩이 되는, 지금 이런 경로로 왔으면 이렇게 경계선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물려 들어가게끔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가급적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끝냈으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게 이제 기본 1회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본 1회 작업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1회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1회 작업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작업이 되었는지 작업 면적을 한번 닦아보고 작업을 한번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것은 이제 도장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숨차. 말하면서 하니까 숨찬다. 닦은 후에 도장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이 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싱 효과가 있고, 다만 이제 마무리로서 조금 더 섬세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패드와 약재를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핸드 그립에 약간 4인치 패드를 썼지만 이번에는 5인치 패드를 부착해서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요. 또 팔이 아플 때, 작업하다가 너무 팔이 아프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요 패드는 검정색 마무리 패드고요. 약재는 맨제르나 SF 3800이라는 약재입니다. 맨손보다는 장갑을 이용해서 바르시는 게 더 좋겠죠.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첩해서 문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전 반경은 가능하면은 너무 넓지 않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팔이 아파요. 그랬을 때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엔 팔을 잡고 같이 이렇게 두 손으로 움직여도 효과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팔에 주는 피로감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두 손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죠, 핸드그립을 쓰면. 원래 있는 이것은 이렇게 회전을 주고, 한 팔은 또 같이 원 회전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듀얼 액션의 어떤 움직임을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팔의 피로가 풀렸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 손으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이 아파오기 전에, 팔이 아픈 상태에서 바꾸는 것보다는 팔이 이제 조금 아프겠는데 이렇게 좀 신호가 올 때, 그때 미리 바꿔주는 게 팔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소리가
삑삑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은 이제 그만 작업을 하고 이제 닦아볼 차례입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핸드 폴리싱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하면서 물론 저도 이제 숨이 차고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거는 너무 세게 이걸 눌러야 된다, 누르면서 작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적당하게 좀 약재가 도장면에 잘 반응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압력으로, 아까 동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그 정도의 압력으로 반복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세게 작업해서 어떤 흠집들을 빠르게 제거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씩 흠집이 줄어들지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시면은 물론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렵듯이 처음에는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팔의 근육도 좋아지고 또 경험도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쪽은 작업을 안 한 쪽입니다. 이쪽은 작업을 안 한 쪽이고, 이쪽은 방금 전에 작업을 한 곳입니다. 물론 좀 미흡한 곳이 보이긴 하는데 작업 한 곳과 안 한 곳의 구분은 확실히 나타나죠.